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파워 스프라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워 스프라이가 있는데요. 지금 전원선을 지금 푸드는 지금 멀티탭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1하고 0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켜지는 거고 0으로 돌리면 꺼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켜봐도 보면은 팬이 돌진 않죠. 그러면 지금 파워 스프라이를 완전히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컴퓨터 분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시스템 켰는데 전원이 제대로 켜지지 않고 팬은 도는데 모니터는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정상적인 모니터 연결해도 뜨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만약에 파워 스프라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파워 스프라이를 완전히 컴퓨터에서 분리해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분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모든 케이블을 다 분리를 시켜서 파워 스프라이가 켜지더라도 다른 장치들에게 전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켜진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텐데, 근데 이렇게 테스트한 이유가 만약에 파워 스프라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치면은 전압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전개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른 장치들 더 고장낼 수도 있거나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뒤쪽에 이 스위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켜도 켜지지 않죠. 이 켜지지 않는 거는 지금 선을 다 분리시켜놔서 이게 원래 메인보드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켜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강제로 켜야 되는데요.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파워 스프라이가 있고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철선 같은 것도 괜찮고요. 전기선을 끊어서 철선 같은 걸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 사무용품 중에 이렇게 클립 있죠, 클립. 클립이 하나 있어도 좋습니다.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가능하면 클립이 있으면 좋습니다. 클립이 없으면 철선을 잘라서 양쪽을 이렇게 핀을 벗겨서 전기가 닿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닿도록 할 수 있는 이렇게 짧은 전선이 하나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없고 클립이 있다고 하면 클립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클립을 이용할 건데 클립을 좀 잘라야 됩니다. 보면은 클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은 좀 크죠. 이쪽은 좀 작고 큰 쪽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휘어보면은 이 부분, 이 위에 부분 여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니퍼가 있는데요. 니퍼가 있는데 이 부분 자를 겁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자르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데요. U자 모양 생기죠. 네, 이 쇠로 된 게 이게 필요합니다. 네, 쇠가 필요한데요. 이게 어디다 쓰냐면은 접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파워 스프라이에서 나온 선 중에 보면 제일 이렇게 굵은 선이 있습니다. 단자가 제일 큰 게 있는데요. 지금 아무리 다른데 다 찾아봐도 이거만한 건 없고 이거 하나뿐입니다. 딱 보면 이거뿐인데 여기서 핀을 두 가지를 이 클립을 이용해서 닿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야 전원을 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파워 스프라이는 이 0을 눌러서 분명히 꺼놓습니다. 꺼놓으시고요. 주 커넥터에서, 이게 제일 넓은 걸 주 커넥터로 부르는데, 주 커넥터 딱 보면은 위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노치라고 그러는데요. 뭔가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게 위쪽 방향 위로 가도록, 네, 제 눈에 보이도록 놓습니다. 놓고요. 위에 줄, 이게 보면은 위에 줄과 아래 줄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줄에 있는 4번과 6번을 서로 이걸 이용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끼웁니다. 제가 위에 줄에 4번과 6번에 지금 닿도록 했습니다.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이렇게 클립을 잘라서 이렇게 껴보면 딱 맞습니다. 예. 핀을 억지로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도 살짝 걸쳤을 때 제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4번과 6번인데요. 이런 식으로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으시고 여기 만지면 감전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전 안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파워 스프레이를 켜면 됩니다. 뒤쪽에 제가 스위치가 있다고 했죠.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켭니다. 켜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팬이 돌아가죠. 네, 보통은 테스터기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 지금 여기서 이걸 클립을 접지를 시키고 저는 켜서 지금 팬이 돌아가는 걸 보고 아, 팬이 돌면은 파워 스프라이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팬이 돌더라도 전압이 불안정하게 나와서 실제로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급형의 파워 스프라이의 경우에는 팬이 안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낮은 경우에는 팬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하를 줘야만 팬이 동작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팬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형 파워 스프라이에서는 팬이 안 돈다고 해서 불량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제가 권하는 테스터기는 이겁니다. 네, 히오키 3244 이 테스터기인데요. 제가 이거 구매할 때만 해도 한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29,000원? 한 3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테스터기가 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는데 이건 전류 측정은 안 되고 전압만 측정되는 전압과 저항 그리고 이제 접지를 테스트하는 그 부분만 되는데 멀티 테스터기 중에서 보면 더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생긴 것들도 있고 한데 너무 저가형의 테스터기를 테스트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능이 이렇게 제가 좀 더 고가형의 테스터기 측정했을 때와 가장 근접하게 값을 좀 정확하게 찍어줬던 게 이 테스터기인데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저는 좀 더 고가형의 테스터기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잠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한 30만원짜리 테스터기를 구매하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구매하기 좀 많이 꺼려질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3만원짜리 이런 테스터기를 하나 구매해 놓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외에도 뭐 다른 친구의 컴퓨터가 문제 있다고 했을 때 뭐 점검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유기에 있는 전원 어댑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거나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터기 하나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 볼 겁니다. 전압 측정할 때는 핀이 잘 들어가는 걸 이용하면 좋은데요. 이게 4핀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는 이 4핀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스터기를 먼저 이게 보면은 이게 일자로 돼 있고 V라고 된 부분이 전압인데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 전압 첫 번째 놓고요. 이거는 교루입니다. 두 번째 교루고 첫 번째 직류 볼트에다 놓고 테스트 할 겁니다. 네, 이 빨간색은 더하기고요. 검은색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걸 알아두시고 측정을 할 건데 여기 선 있죠. 여기 선 있는데 여기 보면 노란 선 있고요. 검은 선, 빨간 선 있죠. 근데 노란 선이 플러스 12V입니다. 12V. 그러니까 노란 선에다가 빨간 선 이렇게 살짝 걸치고요. 끼워도 됩니다. 하나 끼고요. 끼고 검은 선을 이 두 개 검은 둘 중에 하나에다 아무 데 꽂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깊게 찌르면은 이 두 개가 닿으면서 안에 핀을 구멍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보면 이렇게 전압이 측정이 되는데요. 네, 12.27V가 측정이 되죠. 12.27V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이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좀 찔러놓고 설명드리죠. 네, 12.27이라고 측정이 되는데 이 수치가 보면은 이 테스터기는 만약에 전압이 좀 이렇게 많이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한다고 치면은 그 짧은 시간에 높고 낮은 부분의 가장 평균값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치가 변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값이 변화됐을 수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12.27에서 아까 12.26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대부분 12.27 하고 고정된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면 파워 상태가 좋은 거고요. 근데 보통 12V라고 하면은 12V가 정확하게 12.00V 이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통 좀 요즘 나오는 파워 스프라이 같은 경우에 장치가 여러 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과거에는 뭐 300W, 뭐 350W 이런 파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500, 600, 700, 800W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장치를 한 선에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압을 조금 승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12.27V 아니면 12.40까지도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12.00 나오는 것보다는 12.20이나 40 정도로, 그 사이 정도로 조금 승합이 된 상태가 오히려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27V라고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핀트고, 근데 만약에 측정했는데 예를 들면 11.54V, 11.54V 이런 식으로 좀 12V보다 낮게 나왔다고 쳐보십니다. 만약에 12.00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좀 낮게 측정됐다고 하면은 파워 상태가 좀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실제로 장치가 더 여러 개 연결되면은 전압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11.54V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장치들에게 무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는 12.40V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만약에 11.20V 이런 식으로 낮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엄밀히 따지면은 좀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간 하드디스크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도 생기고 장치들도 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테스트기를 측정했을 때 예를 들면 11.54, 11.70, 11.20 이런 식으로 막 값이 왔다 갔다 이런다고 치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 파워 스프라이 쓰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사진을 찍어 놓고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에다 문의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교환을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쓰는 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교환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다 쳤을 때 이 파워 서플라이를 뜯어서 뭔가 어느 부분을 개조를 해서 고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이걸 뜯는 순간 에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뜯지 말고 제조사에 대한 문의를 해서 교체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무리 고가형의 파워 서플라이라고 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써봤을 때 아주 예전에 한 30만원대 파워 서플라이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파워 서플라이가 5V가 문제가 있어서, 값 출력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결국 교환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파워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테스터기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V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5V는 이 선에서 이 빨간 선이 5V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이 부분에 빨간을 찌르고요. 찌르고 검은 선을 여기다가 또 찌르겠습니다. 찌르면은 제가 일부러 좀 간격을 벌려서 찔렀습니다. 검은 선을 이쪽 검은색에 다 찔렀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핀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이 부분, 손잡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안에 있는 구멍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탯을 덜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보면은 5.03V. 네. 5V는 대부분 다 그 공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5V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5.03. 예, 상당히 좋은 값이죠. 만약에 이 값이 한 4.4, 뭐 4.5,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측정된다고 하면은, 당장에는 5V를 쓰는 장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뭐 램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장치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V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3V도 측정해 볼 겁니다. 이 주 커넥터에 보면은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러기도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꽂혀 있을 때, 이게 메인보드에 꽂혀 있다고 쳤을 때 이 위에다가 핀을 찔러서 이런 식으로 위에다 핀을 찔러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요즘 파워 서플라이 중에 선이 굵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잠깐 합선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완전 분리된 상태 테스트하는 게 좋은데, 이에 보면 세 번째 부분, 위에 세 번째 부분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죠. 그럼 거기다 이렇게 찌르고요. 맨 첫 번째 주황색 부분이 3.4V입니다. 그럼 이 부분 찔러봅니다. 그러면은 3.3V가 정확히 나오죠. 3.352. 네,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3V도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이 주 커넥터를 스펙을 검색해 보면은 5V 스탠바이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12V도 측정할 수 있고 해서 주 커넥터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도 다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일단은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 그런 거 부분을 이렇게 다 오픈된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를 무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런 부하가 없죠. 지금 여기 장치가 연결되거나 해서 부하를 주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 때문에 이 지금 전압값은 기본 값이긴 한데 이거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값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이 연결된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켜져 있는데요. 켜져 있는데 선을 하나 빼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켜져 있는 상태죠. 근데 아까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뭔가 선이 익스텐트 튜브로 지금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 5V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플러스 12V입니다. 12V를 먼저 측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 한번 찌르고, 켜진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잘 찔러야 됩니다. 이렇게 찔렀을 때 다른 부분과 합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 부분도 찌릅니다. 찔러보면 12V가 12.2627,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은 2627 이렇게 값이 측정되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 변화폭이 여기 이거 테스트기 측정했을 때 0.01V가 7에서 26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0.01V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12.1, 뭐 12.3, 12.5 이런 식으로 해서 0.1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좀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0.01V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V만 사실 체크를 제대로 해준다고 치더라도 파워 서플라이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터기가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컴퓨터 켰는데 동작은 잘 합니다. 켜고 껐을 때 동작은 잘 합니다. 일단 켜지면 동작은 잘 하고, 근데 처음에 켤 때 뭔가 여러 번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겨우 켜지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켜지고 나면 또 당장에 문제는 없고, 그럴 때는 꼭 5V와 12V를 꼭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5V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잘 안 켜지고 하는 부분의 연관성이 좀 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것도 제가 5V를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면 5.16V, 네, 상당히 깨끗한 값이 나오죠. 이러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에 큰 문제는 없다, 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12V가 좀 많이 낮게 나온다든지 5V도 좀 많이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테스터기가, 네, 신뢰도가 한 뭐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점검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멀티 테스터기를 여러 개 테스트한 글도 있었는데요. 한 2만 원대 저가형의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은 너무 잘못된 값이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제조사에다가 뭔가
값이 잘못 났다라고 말하긴 애매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 파워서플라이 제조사에서는 더 좋은 테스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테스트 해보면 값이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번외로 좀 더 좋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값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플루크 179라는 테스터기고요. 보면은 전압을 측정을 먼저 해볼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히 테스트 하려면 이 장치 선이 여러 개죠.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 하드디스크 등을 연결시킨 상태에서 여기 장치 하드디스크 연결하고 맨 끝단 부분에다가 측정을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럼 부하를 건 상태로 테스트 해보는 거죠. 먼저 12V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네, 아까 각각 거의 같게 나오죠. 12.26V라고 나옵니다. 네, 이 테스터기는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높은 값이 26, 네, 12.26, 낮은 값도 12.26, 네, 평균 값도 26으로 나오네요. 네, 상당히 깨끗한 값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3만원짜리 테스터기 측정했을 때도 거의 같은 값이 나왔었죠. 12.26, 27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30만원대의 측정기고요. 이거는 3만원짜리 측정기인데요. 그래도 거의 전압값은 거의 맞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요. 하나는 구매해 둘만 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고가형의 측정기가 있으면은 뭐 높은 값과 낮은 값, 그리고 전류도 측정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값들을 정확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측정기 같은 경우에 그래프도 그려주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파워서플라이 테스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측정기를 구매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이게 이런 3만원짜리 괜찮은 측정기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좀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파워서플라이를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다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파워서플라이를 쓴다고 쳤을 때도 점검해보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